안녕하세요. 책사입니다. 우리의 옛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백제 근초공황 시대에는 전쟁이 유난히 많았다. 특히 신라 백제와 자주 겨루었는데 모두 용도를 넓히기 위해서였다. 이 무렵 백제 땅 어느 마을에 예선과 가뿐이라는 두 친구가 살고 있었다. 예선아, 우리 어린이 되어도 지금처럼 친하게 지내자. 그래 가뿐아, 우리가 시집을 가더라도 헤어지지 말고 꼭 함께 살자. 손가락을 걸며 약속을 했던 가뿐이와 예선이는 어느덧 아름다운 처녀로 성장하여 시집갈 나이가 되었다. 두 처녀의 부모들은 가뿐과 예선을 시집 보내기 위해 신랑감을 찾았다. 하지만 신랑감을 찾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다. 백제 땅의 젊은 남자들은 신라 고구려와 싸우기 위해 모두 싸움터로 나가고 없어 구경조차 하기 힘들었다. 그 때문에 가뿐과 예선의 부모들은 한숨만 늘어갔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그 마을에 살던 한 청년이 싸움터에서 팔 하나를 잃고 고향으로 돌아왔다. 예선이 홍기를 놓칠까봐 걱정하던 그의 부모는 서둘러 그 청년과 딸을 혼인시키려 하였다. 예선아, 정말 잘됐다. 너도 이제 시집가게 되었구나. 가뿐은 예선의 손을 꼭 잡고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다. 하지만 예선은 가뿐이를 매일 볼 수 없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다. 가뿐이 또한 눈물이 자꾸만 앞을 가렸다. 얼마 뒤 예선이는 외파리 총각에게 시집을 갔다. 생각했던 대로 혼인을 하니 가뿐이를 자주 만날 수 없었다. 그 탓에 예선이 얼굴에 검은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예선이 남편이 걱정되어 물었다. 무슨 일인데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오? 저 서방님, 제게 소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꼭 들어주셔야 합니다. 무슨 소원인지 말해보시오. 제게는 어렸을 때부터 친자매처럼 지내던 가뿐이라는 친구가 있답니다. 어린 시절 저희는 어린이 되어도 헤어지지 말고 함께 살자고 약속을 했습니다. 서방님, 가뿐이가 우리 집에서 함께 살도록 허락해주세요. 그게 뭐 그리 어려운 일이겠소. 정 원한다면 함께 살도록 합시다. 남편의 허락을 받은 예선은 너무나 기뻤다. 예선은 그 즉시 가뿐에게 소식을 전하고 얼마 뒤 가뿐이는 예선의 집으로 옮겨 오게 되었다. 가뿐이와 예선의 남편은 처음에는 조금 서먹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세 사람은 화목하고 즐겁게 살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선의 남편이 집을 비운 사이 가뿐이 예선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예선아, 내 남편이 한 팔로 힘든 농사일을 하려니 얼마나 고생스럽겠니. 그래서 내가 곰곰이 생각해봤어. 농사일 그만하고 글 공부를 하게 하면 어떨까 하고 말이야. 글 공부를? 그럼 농사는 어떻게 하고? 예선은 가뿐의 갑작스러운 말에 깜짝 놀라 되물었다. 그렇게 힘들게 농사를 지어야 평생 농사꾼밖에 더 하겠니? 글 공부를 해서 벼슬길을 나가야 큰일을 하지. 농사는 우리가 지으면 되는 거고. 그날 밤 예선은 집에 돌아온 남편에게 가뿐이의 생각을 전했다. 그러자 남편은 깜짝 놀라며 대꾸했다. 그게 무슨 말이오? 두 사람이 고생하는 걸 보면서 편안히 앉아 글 공부를 하란 말이오? 그러나 예선과 가뿐의 끈질긴 설득에 예선의 남편은 결국 글 공부를 시작했다. 가뿐과 예선은 죽을 힘을 다해 농사일과 집안일을 하였다. 예선의 남편은 두 사람에게 미안한 마음에 한순간도 게으름을 피지 않고 열심히 글 공부를 하였다. 그렇게 3년이 지나고 예선의 남편은 드디어 벼슬길에 오르게 되었다. 그런데 이게 무슨 날벼락일까요? 남편이 벼슬길에 나가게 된 것을 기뻐할 틈도 없이 예선은 큰 병에 걸리고 말았다. 가뿐과 예선의 남편은 예선을 살리기 위해 온갖 정성을 다 기울였지만 소용이 없었다. 서방님, 제가 먼저 가게 되어 미안해요. 제가 죽으면 가뿐이를 아내로 맞이하세요. 지금까지 우리 위해 고생을 했는데 이제는 서방님이 아내로 맞아 부디 행복하게 해주세요.
예선은 남편과 가뿐에게 서로 혼인할 것을 부탁하고는 결국 숨을 거두고 말았다. 예선의 죽음은 남은 두 사람에게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큰 슬픔이었다. 예선의 남편과 가뿐은 슬픔을 삼키며 하루하루 보냈다. 몇 달이 지난 어느 날 예선의 남편이 가뿐을 불렀다. 아내가 죽기 전 우리에게 혼인하라는 마지막 당부를 하였소. 이제 우리가 혼인한다고 해도 잘못된 일이 아니니 혼례를 치르는 게 어떻겠소. 가뿐은 아무 소리도 없이 눈물만 뚝뚝 떨어뜨렸다. 내가 혼인을 하려는 것은 내 한 몸 편하게 하기 위해 그런 것이 아니오. 그대가 우리를 위해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알기에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에 또 주군하는 뜻을 받아들이는 것이오. 서방님, 예선이의 유언은 제가 사랑이 있는 한 도저히 지킬 수 없는 일입니다. 저 혼자 행복하자고 서방님과 혼인을 한다면 훗날 죽어 예선이 얼굴을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열심히 일한 것은 예선이와 오랫동안 함께 살고 싶어서였습니다. 말을 마친 가뿐은 조용히 일어나 예선의 집을 나갔다. 그 길로 가뿐은 깊은 산으로 들어가 죽을 때까지 예선의 몽복을 빌며 보냈다. 먼 훗날 사람들은 가뿐과 예선의 숭고한 우정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두 사람이 함께 살았던 마을에 두 개의 석탑을 나란히 세웠다. 그것이 바로 경기도 광주시에 있는 충궁동 3층 석탑과 충궁동 5층 석탑이다.